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지폼 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박혜영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는 제가 원래 그 도로 공사하는 그런 업종에 있었어요. 제가 대구에서 재수 생활할 때 그 잠깐 이제 배운 거를 제가 반평생 직업으로 하다가 근데 하다 보니까 뭐 인건비도 자꾸 올라가고 자재비 올라가고 원가 상승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할까? 그때가 이제 30대 때인데 뭐를 할까 고민을 한 7년 정도 했어요. 7년을 하다 보니까 막 궁금한 거야. 야, 앞으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내 뜻하지 않는 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누구인데 뭐 질문하기도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혼자 겨울 우리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에는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겨울에는 일이 없어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 원가도 올라가고 이래서 야 앞으로 조금 이게 이윤이 제가 한번 먹고 살기가 그렇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방향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 보니까 결국은 내 안에 답이 있었는 걸 못 본 거예요. 뭐 입문용이라고 뭐 이래놨는데 이래 봤어요. 봤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국자가 평생 국을 퍼도 국맛을 모른대. 그래서 그때 제가 30대인데 그게 뭔 말인지 몇 달 동안에 맨날 그 생각하니까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래 하다가 어느 순간 조건이 악조건인 현장을 가게 됐어요. 딱 했는데 거기서 그게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밥을 매일 먹는데 그 왜 먹어야 되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국은 퍼도 맛을 모르는데 맛을 아는 거는 혀가 알잖아, 그죠? 혀가 맛을 알지, 그죠? 그러니까는 집에 국자가 맨날 국은 퍼도 맛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국자였댔구나. 그러면서 한순간 딱 생각했는 게 작업하시는 분들 일을 딱 보고 저거다. 내가 경제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일만 했지 저 원리를 더 깊게 생각을 안 했구나. 그게 뭐냐면은 그 많은 공정을 줄일 수 있는 게 머릿속에서 나타나더라고. 밥은 꼭 밥에만 담아야 밥그릇이라고 생각을 한대. 진짜 내가 경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급할 때 밥에다 다른 거 담아도 되잖아, 그죠? 근데 꼭 밥그릇에만 밥을 담으려고. 우리가 고정관념이 지금 어릴 때부터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는데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도 엄청 걸렸어요. 이걸 개발을 10년 전에 하면서부터 조그만한 생각 차이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사고의 고정관념을 깨기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게 보여요. 제가 강의를 뭐 많이는 안 다녔는데 해보면은 꿈이 뭐냐고 물으면은 꿈이 내가 있다고 자신하는 친구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난 솔직히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외국 가서 살고 싶고 외국에서 무역업을 하고 싶고 고등학교 때는 영화계 쪽하고 모델을 하고 싶어가지고 경북이 나도 집이 경북이에요 고향이. 그 서울도 여의도에 고등학교 때 막 방학 때 올라가고도 막 이랬어. 그러니까는 도전 지나 보니까 그게 도전이었더라고.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저게 뭔지 스스로 뭐 차비를 구해서 뭐 서울길도 막 기차 타고 막 거기서 또 막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막 이래 가는 거를 그 과정을 모르는데도 그냥 또 목표가 그때 당시에는 설정돼 있으니까 가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계속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 그때 또 판단해서 방향을 턴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없죠, 그죠? 공부를 뭐 안 했지 뭐 그건 핑계고. 그래서 재수하러 대구를 내려가서 이제 알바를 여러 가지를 하다가 건설 쪽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재수하면서 외국을 나가야지 하고 준비를 했댔어. 돈을 알바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4, 5시간 정도 20살, 21살 나이에 그래가지고 약간 영양실조 같은 그런 적이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돈을 모으고 나갈래 했는데 그래서 이제 다시 못 나가서 알바를 했던 거를 직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 직업을 하다가 한 세월이 흘러서 그냥 까마득히 내 꿈을 잊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아, 내 꿈이 있는데 왜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살았지? 그래서 한동안 작업 현장에서 좀 떨어진 데 언덕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아, 시간은 흐르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를 해야 될까? 내 꿈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그 책 이제 국자가 국맛을 모른다는 이제 평생 국을 퍼도 모른다는 그 얘기하고 크로스 접목시키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게 계속 연관이 될지 여러분들이 그 재료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시작해도 꿈의 씨앗을 찾는 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시기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내가 뭘 되겠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거를 내가 정보 수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연관된 걸 1년, 2년, 3년 세월이 흐르면은 거기서 이제 장인이 되는 거예요. 노하우가 생기고 전문가가 되는 거고. 일본의 그 미쯔비시 회장인데 비슷한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과학 동아리라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왜 이걸 했냐면은 첫째 호기심이 많아야 돼요. 호기심. 그리고 이제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이 생각이 발상이 끄집어내는 원동력이 돼요. 촉매 역할을 해요. 그리고 생각의 경계는 뭐냐면은 아 나는 오늘 뭐 요것만 해야지 딱 경계 주면 그것까지만 하잖아, 그죠? 그 경계를 없애는 게 저 경험으로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아 그거 하면은 그것까지는 뭐 안 될 거야, 될 거야 막 이런 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내가 생각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거, 경계를 없애라는 거. 왜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말씀하냐면은 처음에 그 아이디어 할 때 다른 분들이 아 그거 설마 되겠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일을 하면서 불편한 거를 아는데 그분들은 안 해봤잖아, 일을. 근데 그냥 말로 뭐 그게 되겠어? 이제 합성 수지 플라틱인데 그래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는 게 딱 한계가 있어요, 리미티드. 네? 딱 우리 한 80 정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시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극도 아니고 희극도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꼭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의 보물을 찾아야 돼요. 자기가 능력이 어떤 건지. 살면서 이제 순간순간 지나가잖아요. 어디 차를 타고, 그죠? 그럼 어디 궁금한 건 봐요. 보고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이 지나면은 그거 봤던 거랑 그 다른 거 일하는 거랑 원리랑 이렇게 접해보면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눈은 사진기라고 생각해요. 항상 찍어놓고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놓는 거예요. 누구라도 환경은 다 틀려요. 다 틀린데 내가 주어진 환경이 왜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지 거기에서 최대한 내가 거기를 관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힘들고 이 한계를 느끼고 그거를 고비를 넘기고 그런 다음에 원하는 선물이 주어지더라고요.
원하는 선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누가 선물 안 갖다 주죠. 뭐든지 이렇게 남이 하는 시스템이래 보면은 따라 하잖아. 예를 들어 가지고 표를 끊고 들어가고 그런 게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게.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은 그 새로운 뭐 제품도 만들고 아이디어도 내고. 저도 그 강의를 들었는 얘기인데 처음에 스타트업 할 때 하루에 일어나면 2단어를 써가지고 단지 안에 넣어놓는데 단지 뭐 그냥 생각나는 건 메모 그러면 컵 그러면 2단어를 따로따로 해서 넣어놓는데 그러면 그 항아리가 1년이 되면은 몇 개 돼요? 720개 되잖아요, 그죠? 350, 70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서 무작위로 또 2개를 꺼내서 그러면 컵하고 메모가 이래 있으면은 그거를 조합을 시킨대. 아이디어 내는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컵의 장점, 메모지의 장점을 해가지고 그러면 컵에다가 메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겠지. 그러면서 자꾸 기존에 없는 거를 창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걸어서 서울까지 간다 그러면은 서울까지 길 아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여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포항에서 경주잖아. 그러면 경주까지는 길을 알면 내가 경주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경주까지 가면은 경주에서 또 더 위쪽 가는 길 아는 사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한 발 한 발 그래 가야 돼요. 너무 조급하게 그게 안 되더라고. 한꺼번에 막 되면 제품 만들어서 막 빨리 해서 팔고 돈 벌고 그게 시장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시장의 소비자들도 그거 알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꿈이 서울이라고 생각하면은 가는 과정은 한 발 한 발 가면은 거기 아는 사람들이 조력자들이 나타납니다. 물어야 돼 또. 묻고 궁금한 건 자꾸 얘기하고 그래야 돼. 여기 뭐냐면은 여기 길 가다 보면 시멘트 도로예요, 이게. 그리고 시멘트 도로 만드는 과정이 이런 목재랑 하판이랑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다음에 시멘트를 붓고 굳으면은 이거를 지금 해체 작업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다 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못이 2m 같은 2m에 못이 몇 개 들어가냐면 한 15개 들어가요. 2m에. 그러면은 100m, 10m, 100m 그럼 150개, 1500개, 양쪽이면 3000개가 들어가요. 못을 안 받게끔 그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 제품이거든요. 그 원리하고 같아. 우리가 포크랑 숟갈이랑, 그죠? 젓갈이랑 따로따로 있잖아, 그죠? 그걸 하나에 다 놓긴 거야. 그래서 아까 목재도 있어야 되고 하판도 있어야 되고 하판은 얇으니까 혼자 못 서 있으니까 목재가 옆에서 못을 박아줘가지고 서 있고 옆에 밀리지 말라고 지지대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게 여기다 그냥 땅에다 바로 꽂으면은 모든 게 고정이에요. 그게 힘이 수직이냐 수평이냐 그 원리를 똑같이 힘은 들어가는데 어디에 주냐에 따라 가지고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 아까 국자가 국맛을 모른다는 그 얘기를 듣고 새로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만들게 됐어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이디어가. 옛날에는 기차가 이래 가면은 철길 레일이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가면은 딱딱 소리가 났어. 근데 요즘은 소리가 안 나요. 그거를 긴 장대 레일이 돼. 한 30m씩 나가요. 용접을 해서 다 붙였어. 왜 그러냐면은 고속철도 같은 경우는 한 200km씩 가려면은 이 충격이 이게 그 뭐랄까 요철이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지금 이래 보시면은 여기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콘크리트로 일체화시켜 버려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제품이 여기에 이제 이거예요. 하얀 게. 큰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거. 전에는 어떤 거였냐면은 철 프레임, 철 틀에다가 하판을 붙여서 무거운 거를 여기다 세우고 뒤에 하약총을 쏴요. 타카. 그걸로 고정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가벼운 합성수지예요. 합성수지 여러분들 알아요? 합성수지?
그게 뭐냐면 합성 수지가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저 뒤에 있는 게 이제 제가 그 특허 내고 인증서 받고 요거 받기 전에 벽에 걸리기 전까지 5년 전에는 제가 좀 한 사무실 열 몇 평에 있어가지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지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고 이 돈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그 생각만 계속 하게 됐는데 아까 얘기했죠. 바로 서울 못 가듯이 조금씩 자금 구하는 것도 금방 되지만 뭐 조금 바로 100을 구해야 되는데 한 10%, 20% 구하고 나면은 또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 만드는데 또 신경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출발점이 50%를 넘었으니까 아 이게 이런 식이었구나 데이터가 또 나와요. 아 완성 가는 길이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에 10%, 20%, 30% 진행할 때는 이게 뭐 동서남북이 어딘지도 몰라요. 근데 한 30%, 40%, 50%딱 하니까 그 다음엔 여유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저는 고 1, 2학년 때 여기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창밖에 이렇게 봄날이 되면은 참 따뜻하고 이제 정시때 지나면은 5교시 되면은 노곤하잖아, 그죠? 근데 창밖을 보면은 야,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나중에 어른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 건가? 그때 성인이 됐을 때. 지금부터라도 좀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아마. 여기 이제 3대 이제 일본에서 명장이라고 하거든요. 또 쿠가와 이에야스. 거기 산악지대 네팔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은 강물을 건너려면은 넓은 강에는 사람 몸이 가벼워서 물살에 떠내려간대요. 그럴 때는 등산 그 가방에다가 돌을 쫙 실는데 무겁잖아 그러면은. 근데 나는 무거워. 근데 그 물살을 이겨내고 건널 수가 있대요, 강을. 내가 힘든 만큼 다른 걸 짊어질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강의 들을 때, 스타트업 했을 때 들은 얘기인데, 아, 그 의미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전해주고 싶어서 요거는 이렇게 넣었어요. 항상 감사하다는 생각하면은 내 몸의 사이클이 틀리게 작용해요. 정말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의도, 이제 방향 설계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이제 실기는 뭐냐, 추진력, 열정, 에너지 가지고 이제 내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엔터 딱 누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 시간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향성이 아주 어느 쪽으로 갈지 아주 방향성이 크기 때문에 자꾸 이제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들도 성인이 되면 방향성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우리 어른들 말로 빚을 내서라도 여행도 많이 가봐요. 여행 가고 그냥 찻집에 앉아있지 말고 그쪽에 생활하는 거를 그 속에 스며들어가고 해보라고. 같이 체험하고. 소 한 마리를 다 먹어야 소고기 맛을 아는 게 아니고 한 저릇만 먹어도 알 수 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어느 정도 내가 체험을 다는 못해도 일부분을 어느 정도 하면 아, 사회가 이렇구나 하는 거를 학생들한테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자기만의 재료를 용광로처럼 해서 이제 잘 만들으라고 마지막에 이제 사진에 이거 넣은 거예요. 오늘 들어줘가지고 감사합니다.